안녕하세요. I'm 부동산입니다. 대중교통, 특히 철도교통망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가격 폭등으로 수도권 경계가 점점 확장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가 엄청나고 출퇴근 시 막히는 도로교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철도에 대한 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통 예정인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살펴보고 개통 시 어느 지역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용산 강남 복선전철 사업 7.8km 중 1단계 구간으로 강남역에서 신사역 구간이 올 5월 연장 개통됩니다. 현재 강남역에서 끝난 신분당선을 신논현역, 논현역, 신사역까지 3개 역을 연장하는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올해 개통될 지하철 중 가장 클 전망인데요. 신논현역에서 지하철 9호선과 환승되고 논현역에서는 7호선, 신사역에서는 3호선과 연결되는데요. 만성적인 강남대로의 정체를 피해 가장 빨리 강남대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당선 강남 구간 연장으로 가장 득을 보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역 주변 상업용 건물과 판교, 분당, 용인, 수지, 수원, 광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입니다. 수년째 진행된 지하철 공사로 신사역, 논현역 주변 상업용 빌딩들이 그간 강남역, 양재역에 비해 약세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매매 가격 상향 평준화와 함께 논현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중소형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하는 바람이 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판교, 분당, 수지에서 고속터미널이나 여의도를 가기 위해서는 양재역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분당선이 7호선, 9호선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 주민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분당선 연장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인 신사역에서 용산역 구간은 2027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한편 작년 6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포함되었는데요. 북쪽으로는 용산역에서 삼성 신도시까지 복선 전철로 연장하고 남쪽으로는 수원 호매실에서 화성 봉담까지 단선 철로로 있는 것으로 발표가 나 신분당선이 더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교통 오지 중 오지가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입니다. 남부순환로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낙성대역 구간 말고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 5월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합니다. 신림선은 관악산 서울대역에서 여의도 색강역까지 11개 역사가 신설되는데요. 신림역에서 지하철 2호선, 보라매역에서 7호선, 대방역에서 1호선, 색강역에서 지하철 9호선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전철은 신림동, 봉천동, 보라매병원처럼 서울 서남권 지하철 사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관악구와 동작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경전철 신림선의 최대 수혜 지역은 신림동, 특히 신림 뉴타운입니다. 이 지역이 저평가된 이유는 역시 교통 문제입니다. 신림역에서 서울대까지 신림로 이외 다른 교통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집값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경전철이 개통되면 서울대 벤처타운역 일대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인 신림 뉴타운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신림 뉴타운을 좀 더 설명드리면 관악구 신림동 일대 구역 면적 52만 9천 평방미터 넓이에 건립 예정 세대수 6천 가구의 대단지로 서울 서남권 최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신림 3구역으로 2020년 6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현재 2주가 진행 중이고 조합원 수 272명, 지상 17층 8개 동 571가구로 건축되며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미림여고 맞은편의 신림 2구역은 작년 4월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였으며 조합원 수 712명, 지상 최대 28층 20개 동 1,487가구로 재개발되며 시공사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입니다.
신림 1구역은 조합원 수 2,160명, 지상 최대 27층 높이 40개 동 약 3,863가구로 개발될 예정이고 서울대 벤처타운 역세권으로 인기가 제일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재개발 진행은 조합 설립인가 단계입니다. 신림 뉴타운은 아니지만 신림 3구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4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이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신림 7구역은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주도의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림 뉴타운에 이어 신림선 개통 시 수혜를 크게 볼 지역은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일대입니다. 41만 3천 평방미터 넓인 보라매공원과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을 품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저평가받았던 신대방동 일대가 벼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라매공원 주변으로 초고층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촌이 입주해 있는데요. 그간 꿈쩍도 않던 매매가가 신림선 개통을 앞두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북쪽 종점인 당국의역에서 별내 신도시를 지나 진접역까지 연장되는 4호선 연장 구간이 올 3월 개통됩니다. 4호선 연장 구간에는 별내 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3개 역사가 신설되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 할 곳은 역시 별내 신도시 내들어서는 별내 별가람역 주변입니다. 별내 신도시는 경춘선 이내 지하철이 없어 서울 접근이 불편했었는데요. 올 3월 4호선이 연장될 뿐 아니라 내년에는 지하철 8호선이 별내 별가람역까지 연장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별내 별가람역은 서울 지하철 4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이 됩니다. 별내 신도시는 서울에서 가깝고 불암산을 끼고 있어 환경이 쾌적한데요. 향후 GTX B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별내역에 GTX B 노선이 정차할 예정인데요. 별내 신도시에는 서울 도심과 연결되는 4호선과 잠실로 이어지는 8호선의 GTX B 노선과 경춘선까지 경차하므로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산 원시역에서 부천 소사역까지 운행하는 전철 서해선이 소사역에서 원정역까지 연장 개통됩니다. 연장되는 역은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원정역 두 정거장이고 개통 시기는 올 하반기입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대곡 소사 복선 전철 노선 중 일부인데요. 대곡역에서 원정역 간 공사 지연으로 원정역에서 소사역까지만 먼저 개통합니다. 이 노선의 하이라이트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지금은 7호선만 지날 뿐이지만 향후 서해선, GTX B 노선과 D 노선 환승역이 됩니다. GTX 환승역은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4곳밖에 없는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유일합니다. 부천 종합경기장역 주변은 종합운동장과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면 그린벨트, 녹지 지역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합니다. 부천시는 LH와 손잡고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 사업 진행을 위해 2017년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11만 평방미터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하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꿨고 부설 주차장 부지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용적률이 500%까지 적용되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부설 주차장과 테니스장 부지에는 IT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고 종합운동장 터도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입지가 입지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주변 투자 유망 지역은 여월 택지지구인데요. 종합운동장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떨어져 있습니다. 여월 지구는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입주한 20여만 평 크기 택지지구인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신축해 환경이 쾌적하고 무엇보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가깝다는 것이 최대 경쟁력입니다. 1, 2단지는 임대아파트여서 3, 4, 5단지가 투자 대상인데요. 작년에 30% 가까이 실거래가가 올랐지만 아직 GTX 더블 역세권이라는 가치가 오롯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민년 새해를 맞아 올해 개통 예정인 지하철을 중심으로 노선과 수혜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IM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